문과 출신 연봉 3천이었던 사원 11년 만에 2억을 찍었어요. 첫 이직 때 연봉을 동결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레버리지였거든요. 남들이 단점이라고 말하는 잦은 이직. 저는 이걸로 연봉 50% 올렸어요. 지금 매년 싼 프로 인상에 갇혀 있다면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판의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연봉 3천에서 2억대까지 12년간 몸속 깨달은 5단계 점프 전략 오늘 다 공개할게요. 회사에서 연봉 협상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망했다. 싼 프로 많아야 5% 오른 통보서에 사인하고 나면 내년에도 똑같겠구나 싶어 허무할 때가 많죠. 저도 첫 직장이었던 대기업에서 똑같은 갈증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사람과 내 몸값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은 시작 전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제 성공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커리어 가속 페달을 어디서,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보여드릴게요. 대기업 5년차 연봉 4천 되었을 때 저는 과감히 퇴사했어요. 심지어 연봉은 그대로 동결하고 규모는 20분의 1인 작은 스타트업으로요. 주변에선 다 미쳤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나랑 안 맞는 일에서 3% 인상에 목매는 것이에요. 저는 재무로 시작했지만 숫자만 보는 게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숲을 볼 수 있는 경영기획으로 직무부터 틀었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건가요? 사원 시절의 연봉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직할 때 팔아먹을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경험과 나에게 맞는 무대를 찾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률의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원 시절의 연봉 대신 2가지에 집중했어요. 첫째, 내 적성에 맞는 직무 찾기예요. 사원 때 부서 이동은 눈치 보이죠. 근데 이때 안 찾으면 평생 안 맞는 일을 하게 돼요. 둘째, 다음 이직 때 보여줄 경험 쌓기예요. 사원이 거창한 프로젝트를 리딩하긴 어렵잖아요. 대신 저는 이 업무로 뭘 배웠는지, 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시킨 것 이상을 해낸다는 걸 기록하고 보여줬어요. 스타트업으로 가는데 연봉을 올릴 수 있다고? 대기업 퇴사하고 스타트업으로 옮기고 나서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대기업의 방식이 하나도 안 통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잘하는 체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엑셀 자동화 파일을 만들고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죠.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 결과 1년 만에 연봉이 10% 이상 올랐고 30살에 팀장이 됐어요. 연봉은 내 능력이 희소한 곳에서 터져요. 대기업의 시스템 마인드와 스타트업의 실행력, 그리고 재무와 기획의 조합. 하나하나 보면 평범해 보여도 이 조합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런 커리어도 없어요. 희소성은 하나의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경험의 조합이 유일할 때 생겨요. 다음 이직은 더 신기해요. 연봉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그 회사 대표가 먼저 20% 인상을 제안했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기업도 다녀봤고 스타트업도 다녀봤어요. 재무도 해봤고 사업 기획 운영도 해봤어요. 하나하나는 평범해요. 근데 이 조합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조합이 필요한 회사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는 당신이 갑이에요. 저도 이직 너무 많이 했어요. 총 12년 동안 총 5개의 회사, 각기 다른 산업과 직무를 경험했어요. 솔직히 제 이력서는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잦은 이직에 뚜렷한 전문성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뒤집었어요. 약점을 숨기는 대신 전면에 내세웠어요. SNS와 개인 홈페이지에 업무 성과와 일에 대한 인사이트를 1년 동안 꾸준히 올렸어요. 그랬더니 헤드헌터가 아니라 가고 싶었던 회사에 리크루터와 임원이 직접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연봉 협상도 바꿨어요. 데이터로 싸웠어요. 과거 인상 히스토리, 현재 총 보상, 매년 받은 고과, 그리고 이 회사에 남았을 때 예상 연봉까지 숫자로 정리해서 보여줬어요. 그 결과 연봉을 무려 25% 올렸어요. 그렇게 9년차에 연봉 1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어떻게 올린 건데요? 1억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때부터는 2가지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첫째는 직책이에요. 대리에서 과장으로, 팀원에서 팀장으로 가는 승진이 있어야 연봉이 계단식으로 뛰어요. 둘째는 상사 매니지먼트예요. 상사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관리 리소스가 적은 사람이 되면 고관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마지막 이직에서 보상 구조를 바꿨어요. 그리고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국계로 옮기면서 기본급 위에 주식과 고성과자, 장기 보상이 얹어지는 구조를 선택했죠. 어느 시점부터는 얼마 받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받느냐가 중요해요. 11년 차에 연봉 2억을 넘길 수 있었던 건 성과를 확실히 보상해주는 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5가지 딱 돼. 정리할게요. 5줄로 압축하면 이래요.
첫째, 연봉은 스노우볼이에요. 당장의 액수보다 매년의 좋은 고과에 이직이라는 가속 페달을 붙이세요. 둘째, 시기별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초반엔 직무, 중반엔 희소성, 후반엔 보상 구조예요. 셋째, 약점을 무기로 만드세요. 당신의 독특한 이력이 곧 협상력이 돼요. 넷째, 회사가 나를 찾게 만드세요. 온라인에 기록을 남기는 건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예요. 다섯째, 몸값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싶다면 보상의 구조를 바꾸세요. 물가 상승률 기반 회사에서는 억대 연봉이 어려워요. 성과 기반 보상 구조를 가진 회사와 산업으로 가야 해요. 핵심은 하나예요. 연봉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로 결정되지 않아요. 내 경험이 어떤 시장에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으로 얼마나 희소하게 읽히느냐로 결정돼요. 지금 연봉이 정체되어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이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가 가장 비싸게 읽히는 곳에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다음 연봉을 바꿔요. 연봉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전부는 아니에요. 집착은 좋지 않지만 불만족스럽다면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가져올게요.